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살라미 샌드위치 좋아하시나요? 아주 얇고 짭짤한 이 맛과 향이 일품인 그러한 소시지인데요. 살라미 전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식 소시지를 먹을 때 이렇게 얇게 저며서 먹는 이 방법에서 유래되는 이야기인데요.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밀고 나가는 것을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고요. 이 표현은 1940년대 헝가리 예전 공산주의 국가에서 유래된 그러한 말입니다. 헝가리에서도 실제로 살라미 햄을 굉장히 잘 만든다고 하네요. 1940년대 헝가리를 독재자 라코시 마사치가 공산화하면서 비공산주의자들을 살라미 조각처럼 야금야금 섬멸하겠다라고 전술을 이야기했던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는 실제로 살라미를 얇게 저며내듯이 우파, 중도파, 좌파 가운데 공산당과 서로 다른 이 정파들을 하나씩 차례로 제거해 나갔습니다. 북한도 핵을 보유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이 병진 노선을 취했을 때 이런 전선을 써왔었는데요. 핵을 버릴 마음이 없으면서 핵을 버리겠다는 카드를 내밉니다. 그리고 그런 척하면서 협상을 질질 끌다가 선물을 챙기고 나면 판을 뒤엎는 시기였죠. 올해 북한은 일단 병진 노선에서 핵을 폐기하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단일 노선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번 북미 회담에서도 서로 비핵화와 또 제재 완화 이것을 맞바꾸는 단계에서 굉장히 밀고 당기기가 심했는데 이 가운데서 북한이 예전처럼 살라미 전술을 취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감이 존재해 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유럽 순방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만일 약속을 어기게 될 경우 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국가들의 보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이죠.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면서 느긋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미국 쪽이지만 미국도 북한도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야금야금 내놓는 것을 모방해서 미국 쪽에서도 이렇게 비핵화 시한을 늘리면서 종전 그리고 비핵화 종전, 제재 완화, 투자 같은 일련의 단계들을 굉장히 야금야금 내어주면서 줄 듯 안 줄 듯 내어주면서 우위를 가져가는 살라미 전술 미러링을 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이 없는 한 얼마나 이 협상이 오래 걸리든지 상관이 없다.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5개월이 걸리든 상관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또 동시에 북한은 중국, 러시아, 한국 사이에서 좋은 위치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훌륭한 곳이 될 것이다. 이 위치가 좋아서 환상적인 곳이 될 것이다 라면서 거듭 강조하기도 했었죠. 살라미 전술과 함께 이렇게 채찍과 당근을 골고루 쓰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과감한 경제적인 보상이라는 당근을 계속 코앞에서 흔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TV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과 그레이트 딜, 즉 위대한 그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의 일부 불안감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발언을 했었는데요. 덧붙여서 중국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중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게 아니라면 나는 당장이라도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말에 시진핑과의 양자회담에서 만일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 중국의 전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까지 거듭 또 강조하기도 했었죠. 앞서서 미국 상무부가 푸젠 진화 반도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자 오늘 중국 쪽에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맹비난을 하면서 일방적이다, 너무하다, 즉각 중단하라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야망 그리고 제조업의 심장부를 겨냥한 미국, 그에 따른 중국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사실 그동안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아예 규제를 해버리거나 글로벌 기업을 규제해버리거나 아니면 중국 기업과 합작 법인을 이루었을 때만 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내수 시장을 내어주었었죠. 우리 게임사들 같은 경우도 판호 발급이 지난 3월부터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사드
사태 이후는 한국으로 향한 여행객 자체를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당시 너무하다. 중국이 원래 그렇지. 이러한 반응을 우리 쪽에서 좀 했었는데 미국의 이러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술 일부 통쾌한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11월 6일 중간선거 직후 있을 북한의 또 미국의 고위급 회담 그리고 11월 30일에 이 양자 정상의 무역 담판 과연 이러한 정치적인 빽빽한 이슈들이 있는 11월 어떤 주식시장이 펼쳐질까요? 시간 끌기, 버티기, 살라미 전술, 미국의 채찍과 당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다양한 협상 기술들이 오가고 있는 이번 10월의 주식시장은 그 불확실성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물밑 작업들, 북미 간에 있는 물밑 작업들에 대해서 국내 언론사들의 단독 보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제재가 풀릴 테니 미리 준비하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미국 최대 곡물업체와 글로벌 광물, 에너지 기업들이 극비리에 방북했었다더라라는 이야기, 또 미국이 직접 방북했었던 국내 4대 기업의 연락을 취해서 이 경협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된 게 있는지 체크를 했다. 또 이방카 트럼프가 이달 말에 방한하려고 했다가 돌연 취소했다더라. 여러 가지 보도들이 많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게 했던 이 리선권 위원장의 냉면이 목에 넘어가느냐라는 이 면박 소식도 있었죠. 정주영 회장은 안 그랬다던데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빠른 경제 협력과 투자, 또 제재 완화를 원하는 쪽과 또 시간 속도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움직임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11월 6일 중간선거 바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 전에 있을 물밑 작업과 물위 작업 잘 살펴보시면 이러한 협상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미중 북미의 역사적인 승부, 자, 그 단판이 서로 윈윈할 수 있고 또 서로 더 평화적이고 더 공정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